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재명이가 살아나려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이 말이죠, 온갖 추태를 다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 작전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007 작전, 살아나려고 하는 이 007 작전의 실체를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작전 중에 하나가 이제 비명계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작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이제 강제 구인장까지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끝까지 버틸 경우에 대비한 만반의 우발계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지금 구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본다면 이제 최종적인 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은 어디서 나오느냐? 법원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제 이 검찰과 그 다음에 이재명 간의 아주 대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 검찰,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이재명 간의 이 정면으로 대립되는 측면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탄원서를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원들한테 탄원서를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의원 보좌진들도 또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여론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비명계 색출에 대한 지지율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딸들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말하자면 뭐 옛날에요, 이 간첩 소탕 작전 하듯이 지금 비명계 소탕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007 작전 중에 하나는 전격적으로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 일색의 지도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비명이라 하더라도 이 허수아비 바지사장 갖다 놓듯이 이 정도의 인물을 갖다 놓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러한 구명작전의 출발선은 어디냐. 나는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단식을 풀지 않는다, 이러한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 상황에 오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즉 전부 다 이재명 입에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입장 발표가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여기서 시작해갖고 최근에 나를 부결시켜달라, 이게 이제 최종 승부수를 던진 거고요. 그러나 전부 다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중간 다리에서 또 실패자가 뭐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단식 투쟁을 하게 된 거. 이 세 가지가 이재명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몰게 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거를 잘 분석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비명계의 구심적 역할을 한 가장 원로죠. 5선이니까. 이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의원이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어제만 하더라도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 대표를 그만두라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보도로 보면 다시 입장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장이 바뀐다고 하기보다는요, 이 상황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뭐 좋게 얘기하면 상황에 전략적으로 탄력성 있게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처하고 있다. 왜? 어차피 이상민이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상민도 어차피 비명에 아주 최선두주자에 서 있는 게 이제 원로 다선으로서는 서른과 이상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죽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좀 우리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민 의원이 한 발언을 보면은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래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 분당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왜 분당 카드를 들고 나왔겠느냐? 바로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 색출, 그야말로 수박
뽀개기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강에는 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는 이상민 의원도 분당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나왔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요, 한 5분여에 걸쳐서 지금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보도를 분석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중요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저녁 때 그러니까 어제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 의총이죠. 여기에서 잘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재명이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만 죽으란 말이야? 너도 죽어. 그래서 잘라낸 게 1차기 누구냐? 박광훈 원내대표예요. 그러면서 이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이 지가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 플러스 정무직들 그 산하에 전부 사표를 했는데 싹 다 말하자면 홀드를 해놨어요. 보류시켰어요. 수락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더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 박광훈만 싹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박광훈을 잘라낸 게 007 작전의 제 1탄이다. 물론 시작은 이제 내가 사퇴를 거부한 것이죠. 사퇴를 거부하면서 지금 이제 부결 명령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게 이제 007 작전의 1호인데 이 007 작전의 1호는 실패. 그러니까 이제 가결됐으니까 실패한 거죠. 살겠다고 특별 부결 명령까지 됐는데 이제 안 따랐잖아요. 이 일종의 반란의 핵심에는 이제 비명계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명계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박광훈 원내대표인 거예요. 왜? 박광훈 원내대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낙연 선거 캠프에 대선 때 총선대 본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명의 최고 위치에 있는 이 지휘권자는 사실 박광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광훈 원내대표와 이 중진들 한 3명하고 물밑 협상을 했다. 이게 저 앞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1호를 그러니까 007 작전 1호를 써가지고 부결 명령을 내렸으면 부결 명령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령은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라낸 게 007 작전 1호로 되어 있고 1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박광훈이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들을 색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들의 색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뭐 이미 익숙하잖아요. 이거 수박 이거 뭐 다 익숙하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에게 다시는 속지 맙시다. 그래서 속은 빨간 거가 그러니까 마음속은 국민의힘에 가 있는 거예요. 겉은 파랗죠. 그래 모양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인데 안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여당에서 얘기한 대로 이재명이 사퇴시켜야 된다. 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박 뽀개기, 수박 색출 작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 딸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박 아주 이쁘게 아주 자료 화면을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에게 다시는 속지 맙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약속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명목으로 1차 대상 그리고 2차 이게 60여 명. 2차 대상은 뭐냐?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검사 탄핵 발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이거는 당 지도부 생각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요것도 말하자면 수박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 90여 명을 집중적 대상으로 삼아서 제거 작전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의 실명까지 해서 지금 이제 내비를 안 두겠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의 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 경찰이 작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007 작전의 제2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놀래가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기구 같은 사람은 사실상 이 사람은 이제 비명계에 속했는데 놀래가지고 저는 부를 찍었습니다. 이런 정말 엑세트 같은 인간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배지 달고 4년간 국민 혈세를 다 받아 처먹었으니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이런 쫄짱부들 요거 그냥 싹 잘라버려야 돼요. 요렇게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박 이 제거 작전에 나선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두 번째 그리고 잘게 얘기하면 세 번째 007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이는 이 작전을 하나씩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아주 큰 작전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게 뭘 하고 있느냐? 탄원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탄원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 법원에,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이잖아요. 25일까지 전부 국회 사무처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사무총장실로 보내면 사무총장실에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화면 하나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요 탄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전국 17개 시도당 사무처장 수준을 참조하고 수신단 도당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요. 검찰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을 건해서 이러한 공문서까지 지금 전부 발송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탄원이라고 하면은요. 탄원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 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부결시키라고 하는 명령에 이은 또 다른 악수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악수인데 이거 법원 판사가 바보입니까? 이런 탄원서를 조직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원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판사가 보겠냐 이거죠. 당연히 저도 안 보는데 판사가 그걸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 이거는 부결 명령에 따른 또 다른 이재명의 악수다. 이재명의 악수지만 이재명 측 입장에서 이거 007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냐? 노. 그게 아니고 민주당 보좌진들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으니 이거 잘라내달라. 이 기각시켜달라. 이렇게 민주당 보좌진들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플러스 보좌진. 야, 이거요.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예요. 검사 독재가 아니고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사 독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검사가 영장 쳐내면 법원에서 유창훈이가 이거 심사하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검사 독재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기승전결 끝까지 검사 이어져야 된다요. 막판에 누가 딱 파수꾼을 버티고 있어요. 법원의 판사가 딱 칼자를 쥐고 심사를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검사 독재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검사가 유죄 판결하고 영장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판사가 집어넣잖아요. 이게 저같이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도 검사 독재라는 말이 법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용납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해결막측한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딱 아는데 이재명이라는 인간은요. 지가 변호사예요. 변호사이면서 검사 독재라는 말을 쓰는 이러니까 선동꾼이다. 선동꾼이다. 이러니까 가짜 페이크. 가짜뉴스. 그러니까 김기현 우리 대표 입에서 폭스뉴스 널 봤지? 일조 부르는 거 봤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에서 디지털 관련 포럼 할 때도 가짜뉴스는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런 이재명 같은 아주 몰상식한 무식한 선동꾼 정치인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007 작전의 한 측면이 된다. 요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 탄원서가요. 007 작전이 이제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클라이맥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마지막 나가는 게 내일이 아니라 26일 날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내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일전을 지금 벌이는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검찰과 일전을 벌이는 지금 작업을 보면은요. 지금 우선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라서 다른데 우선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한 400종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800종의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보내놨다. 그래서 유창원 부장판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 의견서를 보내놨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PPT는 지금 현재 150장 정도의 PPT를 지금 내가 준비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의견서와 방대한 양의 PPT를 통해서 이 부장판사는 설득해야 되느냐? 세 가지 크게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은 우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이재명 측 주장을 보면은요. 검찰의 주장은 뭐냐? 이재명이가 전용수 씨, 그러니까 전용수 씨는
예, 경기도 도에서도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기획행정국장을 했고요. 뭐 이 사람도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재명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 진영 전영수 씨의 진술을 통해서 부지 연도 변경 배경에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예, 이 전영수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말하자면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진술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가 아니고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용도 변경을 상향시키지 않으면 용도를 갖다가 상향 변경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요렇게 지금 거짓말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성남시에 내보낸 이 공문서를 보면 이거는 임의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천면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검찰에서는 이화영이가 쌍방울 그룹이 관여한 대북사업 경과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무려 17번이나 보고를 했다. 그리고 또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과의 전화를 바꿔줬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고 이재명이는 이거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차질 없이 잘해달라. 이런 기조의 발언을 말하자면 평가 그리고 인정을 했다. 이런 지금 진술과 근거 문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 근거 문건에는 경기도 문건뿐만 아니라 국정원 문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뭐라고 방법하고 있느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화이가 혼자 전결해서 처리한 것이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코미디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코미디 발언이 누구냐? 그래도 명색이 고검장까지 한 박균택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운전면허증을 경찰청장 관인이 딱 찍혀 있는데 그 경찰청장이 알고서 그 운전면허증 보내준 거냐? 이거 경기도 관이 찍힌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 왔어요. 야,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서는요, 빼박 증거인데, 지금 이미 제가 앞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왜 체포되어야 한다. 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체포되어야 할 물적 증거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국회에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지만은요, 구속 필요 사유는 지금 지금 검찰 측 주장은요, 위중 조사 끝에 무죄 판결 받아낸 경험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KBS PD 사칭. 예, 이게 있고. 그리고 지금도 위중 조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요구서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인멸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크다. 요 큰 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창원 검사의 영장 발부 여부를 쭉 지금 언론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증거인멸 여부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증거인멸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검찰권을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이렇게 전례를 남겨선 절대 아니 되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도주 우려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요인 세 개는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첫째는 범죄 소명이 깔끔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창원 검사가 이제 박영수 1차 기각할 때 범죄 소명이 좀 덜 돼 있어갖고 사실적인 측면에서나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법률, 소명, 말하자면 범죄 소명이 잘 되고, 그 다음에가 증거인멸하고 이제 도주 우려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도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고, 지금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일단 출석하는 걸로 마음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 침대. 예, 이 들것에 누워서 실질심사를 받는다. 요렇게까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모든 언론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런 강한
구속영장,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받아내는 전략하고 이재명 측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전략이 이제 뭐 모든 사건에서 마찬가지지만 정면을 충돌하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검찰 입장을, 그리고 검찰에서 1100장을 써냈잖아요. 1100장. 근데 이재명이는 그동안 진술 써낸 거, 이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 써내봐야 한 20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 지금 이거는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요, 문화일보에서 이 체포안이 가결되기까지 3번에 걸친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 순간들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구속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3가지 결정적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 결정적 순간이냐? 우선요, 맨 앞에 이재명이 양복을 입고 딱 폼 잡고 서 있는 것이 6월 19일에 있었던 이 교섭단체 연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흰 와샤스, 이게 뭐냐? 8월 30일 날 취임 1주년 기념 그 발언이 되겠습니다. 1주년 선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게 그 글이잖아요. 이게 바로 부결을 호소하는 9월 20일자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결을 호소하는 이 입장문 때문에도 이게 운명이 지금 이 영장 구속 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만약에 정치권에서는요, 이 3가지 중에서 말이죠. 한순간만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3가지 순간 중에서 한순간만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포한 가결의 결정적 순간은 크게 3가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교섭단체 연설,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를 감지하고 검찰에서 체포영장 청구한다. 요거를 감지하고 미리 벌린 단식 승부수.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순간,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을 해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까지도 이어진 바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이재명이가 족쇄에 물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 지난 30일이죠. 지난 8월 31일 이 기자 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느닷없이. 예. 이게 이제 왜 선언했냐? 영장 청구가 들어온다니까 방탄조끼를 하나 더 입으려고 단식 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부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까지 비판까지 제기되느냐? 명분이 약한 단식 돌입에 출구 전략이 없는 파부침주, 파부침주,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파부침주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밥지을 솥을 깨트리고 침주,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이렇게 침몰시킨다, 가라앉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명분 없이 시작했으니까 출구 전략이 없죠. 명분이 있으면 명분만 딱 해결해주면 이제는 오케이, 땡큐. 그러고서 뒤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못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날 SNS 글입니다. 즉 부결 명령권을 행사한 겁니다. 예, 이게 부결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 모두에게 이재명이가 바로 이것 때문에 방탄을 치려고 단식했구나. 그래서 정당의 존립 의지마저도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끔 만든 악수였다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공공직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니올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언론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 정치인들마저도 이게 제일 큰 악수가 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데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요, 상당히 강한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을 보면 분당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그동안의 심경을 다시 한번 또 꺼내 들었어요. 예, 다시 한번. 자, 그래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이번 이제 가결에 따른 이재명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나 아니면 이재명 쪽이 큰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종이라는 얘기가 너 사퇴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선 후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김현정 앵커의 질문과 관련해서요. 이거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탈표 40명을 절대 수로 따져갖고 체포안에 반대한 부결표가 훨씬 더 많았다. 친명 쪽이 더 많다.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이 건의됐고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음인데 이미 1차 투표 때 이 숫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명계가 체포한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설에 대해서는요. 소문은 들었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정도로 대국민 약속을 뒤엎을 정도의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통합 운영 메시지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표결 직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통합위원회를 하고 당대표가 물러난 것들도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 이 보도가 맞다 이거죠.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래서 오늘 아침 첫 방송에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위기가 아마도 최소 공약수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보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국민 약속 불체포특권 포기 이 약속을 뒤엎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재명과 이 민주당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이재명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고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그런 대응하면 오히려 이재명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똑바로 제대로 응하라. 그러면 승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극한 대립으로 분단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서 분당을 우려하는 것이 섣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말은 참 쉽죠. 말은. 예. 그러면서요. 한시국에서 계속 지지급 얻고 국민들한테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니 오히려 유쾌한 결별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요, 이 분당 가능성을 강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지층, 체포한 가결과 관련해서 이제 색출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그것은 이 해당 행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색출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색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색출하는 행태가 지금 있으면 안 된다. 불상식하고 반민주적인 뜻을 갈 것이다. 반민주적인 그런 길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이제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이 분당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는 점을 보면은요. 이 비명계들이 그야말로 이 딸들의 색출 작업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